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목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쉽게 방전되는 당신을 위한 에너지 사용법입니다. 잘 나눠 쓰겠습니다. 오늘의 에너지. 온통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 속에서 원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효율적 삶의 전략. 저자 게일 골든, 출판사 갤리온.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챕터 4. 나만의 탁월함을 추구하라.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수업에서 골루크 선생님을 처음 만났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재밌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활기가 넘쳤다. 반면에 나는 태도는 좋았지만 잘난 척하는 학생이었다.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왔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언제나처럼 높은 점수가 적힌 내 작문 숙제를 돌려주며 말씀하셨다. 게일, 내 수업에서 이 정도면 A는 문제 없지만 넌 이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나는 당황했다. 그동안 선생님들에게 늘 잘했다고 칭찬만 받았다. 골루크 선생님의 말씀에 속이 쓰렸다. 하지만 동시에 도전의식이 불끈 샘솟았다. 나는 왜 결과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이 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골루크 선생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요구하든 말든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됐다. 이 책의 앞부분을 읽었다면 내 말이 해야 할 일 전부에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가 아님을 잘 알 것이다. 때로는 평범한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하지만 골루크 선생님 수업을 들은 뒤부터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탁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자는 생각이 나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탁월함이 전혀 없는 인생을 생각하면 쓸쓸해진다. 탁월함은커녕 오로지 생존에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매슬로는 자아 실현 욕구, 즉 인생의 의미를 갈구하는 욕구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20세기 심리학자다. 하위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자아 실현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매슬로의 주장대로라면 굶주리거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사랑이나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기본 욕구들이 충족될 때까지 인생에서 의미를 찾는 일을 할 수 없다. 오래된 이론이 의례 그렇듯 매슬로의 이론에도 반대론자들이 있다. 하지만 내게는 변함없이 인간의 욕구와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한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이론은 내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가 제1세기 문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생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대한 문제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진 않다. 따라서 나는 자녀들과 먹고 사는데 집중하느라 일에서 의미를 찾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비난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잘 먹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찾는 일은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탁월함은 이 의미와 연관이 있다. 이 책의 핵심은 당신에게 중요한 일, 즉 의미 있는 일에 탁월해지는 것이다. 탁월하다는 것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탁월함은 명성이 아니다. 물론 탁월하게 잘하는 일로 유명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탁월함과 별개로 유명해진 사람도 많다. 스티브 바트먼이라는 야구 팬은 파울볼을 손으로 잡는 바람에 결국 시카고 컵스가 경기에서 패하고 어쩌면 가능했을지도 모를 그해 내셔널리그 우승을 놓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모니카 루인스키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스캔들로 유명하다.
이 사람들 모두 어떤 일에 탁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유명해지진 않았다. 당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정 탁월해질 수 있다. 이에 관해 내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상담 치료사로 일하던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내 고객 중에는 학대, 방임, 부모의 알코올 중독같이 어린 시절에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이 종종 있었다. 그들이 완전한 감정적 장애에 이를 만한 사유는 충분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애정 관계를 맺고 직장에 다니고 공동체 일원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했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삶을 일구어 나갔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끔찍한 어린 시절을 초월하게 한 힘과 회복 탄력성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나는 그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답했다. 날 변화시킨 사람이 있었어요. 집에 초대해서 따뜻하게 맞아주고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신 분요. 절 믿어주셨어요. 그런 사람은 보통 이웃이거나 선생님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한 아이의 인생 궤도를 바꾼다. 그 아이를 구한 것이다. 그런 일로 유명해지기는커녕 그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인식조차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야말로 진정한 탁월함이라고 생각한다. 문가에서 서성이거나 교실 구석에 앉아있는 추레한 행색의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기꺼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당연히 탁월함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다. 운동선수, 예술가, 경영인, 정치가들처럼 말이다. 하지만 탁월함과 명성은 다르다. 나는 어렸을 때 평범해질까봐 두려웠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로 느껴졌다. 미국의 첫 유대인 여성 대통령이 되고 싶었고, 노벨상을 타고 싶었고,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었다. 나는 지금 이 중 어느 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삶의 단계에 와 있다. 다행히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 평범한 사람도 탁월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몇 해 전 아들 벤이 영화 스타워즈를 보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알다시피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는 흐미진 행성 타투인에서 농부인 오웬과 베루라는 부부의 양자로 큰다. 루크는 커서 타투인을 떠나 은하계 전사로 명성을 떨치게 되지만 끔찍하게 생을 마감한 오웬과 베루를 기억하거나 추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벤은 이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 썼다.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누군가는 집을 떠나 참전하라고 젊은이들을 설득해야 했을 텐데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작가는 전투를 미화하는 이야기를 썼다. 전쟁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비틀어지다가 이제는 기억과 정신까지 미화한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가진 포스,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특별한 우주의 힘. 이 포스에 대항하기는 무척 힘들다. 오웬과 베루의 인생이 루크의 것보다 낫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오웬과 베루는 20년 이상 한 집에서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한 부부다. 그들이 바로 승자고 그게 진짜 인생이다. 억만장자, 유명인, 세력가가 된다는 것은 알고 보면 재미없고 스트레스만 쌓이는 일일 것이다. 그런 삶을 축복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떨까? 벤의 관점을 읽으며 두 가지 점에서 놀랐다. 먼저 나는 젊은 벤이 당연히 오웬과 베루의 평범한 인생과 과묵한 용기보다 루크의 모험에 더 감명받았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다음으로 벤이 부모인 우리 부부가 선택한 삶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에 깊이 감동했다.
그렇다고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양자를 키워야 한다거나 돈, 명성, 권력을 쫓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내 말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탁월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당신이 운 좋게 메슬로 피라미드의 자아실현 단계에 있다면 당신의 탁월함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거기에 에너지를 쏟아라.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기억될까? 내가 어떤 일에 탁월해질 수 있을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유산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을 성취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나는 종종 부고 기사를 읽는다. 사람이 죽고 나서 무엇으로 기억되는가는 참으로 흥미롭다. 아래는 책은 지역 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그녀는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며 사람은 출신과 상관없이 사람일 뿐이다. 그는 평생 회계일을 업으로 삼았고 고객과 동료를 사랑했다. 탁월함의 선택지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물론 부고는 고인과 고인의 가족, 지인 관계에 관해서 서술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많은 사람에게 가족 간의 유대와 친구들 간의 우정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느낀다. 당신의 탁월함도 거기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관계에 최상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느라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도 지금까지 인생에서 성취한 것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러운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나열하자면 이렇다. 나는 남편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도록 옆에서 도왔고 멋진 아들 셋을 키웠다. 심리학자로서 많은 사람을 도왔고 내가 다니는 유대교 회당에서 여성들도 온전히 종교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커리어 중간에서 용감하게 새로운 길을 택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고 곧 죽을 마음도 없다. 내가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길 성과 몇 가지를 더 만들어내고 싶다. 누가 알겠는가? 그게 바로 이 책이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돌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탁월한 인생을 사는데 필요한 3가지. 1. 재능. 탁월한 인생을 사는데 재능은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내가 할 일은 내 재능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다. 에드는 두뇌가 명석한 청년으로 물리학자가 되길 꿈꿨다. 물리학과가 유명한 명문대에 무사히 입학했지만 첫 물리학 수업에서 F학점을 받고 말았다.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도 마찬가지였다. 상심한 그는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몇 년간 여행을 다니며 그곳에서 별난 아르바이트를 섭렵했다. 그제야 그는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열망과 별개로 자신의 능력은 그 길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진짜 재능은 언어였다. 그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불문학을 전공했고 작가 겸 편집자로 비약적 성공을 거두며 화려한 경력을 쌓았다. 그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목표에 매달려 자신의 소중한 청춘을 몇 년이나 낭비한 것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하지만 안주하지 않고 자신을 재평가했고 진정으로 탁월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냈다. 당신이 어떤 영역에서 탁월해질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실험을 해볼 수도 있다. 데빈이 좋은 예다. 데빈은 10대 때 지역 극단에 흥미를 느끼고 전문 배우가 되기로 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뒤 지역 극단에서 1년간 무명 배우 생활을 했다. 그는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았지만 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사는 일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유명 배우를 꿈꾸는 여느 청년들처럼 할리우드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알고 보니 자신은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시나리오 작업의 매력을 느꼈다. 데비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만든 퍼즐의 조각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직접 판을 짜고 싶었죠. 그는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 그는 장편과 단편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관련 수업도 몇 개 들었다.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서빙도 했다. 10년 뒤 데비는 여전히 할리우드에 있었다. 각계각층의 지인과 동료들이 포진해 있고 몇 편의 영화에서 각본과 제작을 맡은 뒤 좋은 평을 듣기도 했다. 음향 제작을 배워서 거기에서 수입을 창출했다. 그래서 서빙은 일주일에 이틀만 저녁에 하면 되었다. 아직 히트작은 나오지 않았지만 데비는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데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그의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을 인생의 초반기에 빠르고 정확하게 알아채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주 운이 좋은 경우다. 보통은 지름길을 놓치고 먼 길로 우회하는 도중에 알아차리기 마련이다. 재능이 제 발로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재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할 것이다. 2. 기회.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기회도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기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한계가 있다. 나는 특정한 때와 장소에서 태어나 특정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이러한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말콤 그래들웰은 저서 아웃라이어에서 내가 탁월해질지의 여부와 그 영역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내 아들은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컸다. 그 녀석은 강인하고 근육질에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기운이 넘쳤다. 운동을 좋아했고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우리 부부가 워낙 스포츠에는 관심이 없어서 아들에게 운동이라는 분야에 집중해볼 것을 권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안에서 유망한 운동선수는 탄생하지 못했다. 기회는 직접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나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보자. 리우데자네이루 빈민가에 태어난 사람과 일리네이주 우네트카의 저택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같을 수는 없다. 주어진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환경을 발판 삼아 올라가기도 하고 환경이라는 맹렬한 벽에 부딪히기도 한다. 몇 년 전에 다양한 워크숍에 참석해 특권에 관한 실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먼저 한 줄로 서서 사회자가 불러주는 다양한 삶의 환경을 듣는다. 예를 들면 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이 대학을 나왔다. 나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 나는 폭력의 피해자였던 적이 없다. 같은 항목들이다.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장이 있으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10여 개의 문장을 듣고 주위를 둘러봤을 때 우리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이 실험은 두 가지 결과를 의미했다. 첫째, 기회의 정도는 차등이 심하다. 둘째, 우리 중 일부는 자신의 탁월함에 이르는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평탄했다. 이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삼루타를 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다. 3. 헌신. 앞에서 언급한 재능이나 기회는 내 마음대로 하기 힘들다. 하지만 내가 무엇에 헌신할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음악가를 훈련하는 일을 하는 내 남편이 말했다. 학생들의 재능보다 근면성, 열정을 봤을 때 학생들의 향후 음악적 행보를 가늠할 수 있다고. 아들 에런이 연기과에 진학했을 때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러분은 모두 뛰어난 재능을 겸비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겠죠. 수천 명의 다른 학생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량을 갈고 닦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고객 제이다는 기회를 잡아서 전적으로 헌신한 좋은 사례다. 그녀는 자신이 다니는 기업에서 차기 CEO 후보에 포함된 고위 간부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사회에서 그녀의 경쟁자가 CEO에 낙점되었다. 회사에서 알아주는 실력자인 제이다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신임 CEO와 이사회는 그녀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겼다. 문제는 그 역할이 매우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데 있었다. 제이다는 실망했다. 자신을 방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그녀는 회사의 성장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핵심 전략을 수립했다. 팀을 꾸려서 가능성을 탐구하고 계획을 지지하도록 경영기획팀을 설득했다. 그리고 팀원들과 함께 고가치로 증명된 대단히 혁신적인 지적 재산을 창조했다. 제이다는 자신이 무엇에 탁월한지 찾아내서 회사의 필요와 결합해 성공을 이끌어냈다.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패배감에 젖어서 모호한 역할에 안주하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지적 능력과 에너지를 활용해 탁월한 일을 해냈다.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매일 해야 하는 일인가? 용을 써야 하는 일인가? 예상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내가 이 일에 뛰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습득해야 할까? 학교에 다녀야 하나? 독학해야 하나? 어떻게 하면 계속 탁월할 수 있을까? 이 일은 에베레스트 등반처럼 한 번만 성공하면 되는 일인가? 아니면 수십 년간 계속 탁월해져야 하는 일인가? 탁월해지거나 계속 탁월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무엇일까? 필요한 도구에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훌륭한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혼자서는 탁월해질 수 없다는 게 정설이라고 보면 된다. 스승, 지원군, 조언가, 경제적 후원자, 친구와 연인, 관객, 신뢰할 수 있는 자문가 등이 필요하다. 당신의 탁월함은 살아가면서 바뀐다. 25살과 75살 때 탁월해지기로 선택한 일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탁월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한다. 에너지 큐레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만의 탁월함을 선택한 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다. 공경에 처한 아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듯, 끝내주는 국수를 만들든, 영감을 주는 경영자가 되든 찾아서 실행하라. 당신의 에너지가 쓰여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